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9,800달러 마이너스 4.6%, 계속되는 세력들 매도에 4만 달러 뚫리고 39,000달러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는 마이너스 5% 진한 빨간색으로 더 많이 내려왔고, 리플레이다 그나마 하락폭은 작지만 도지, 아발란체, 폴리곤, 메인알트들 하락폭은 크구요. 중경투 오른쪽 하단 비트코인 44,000달러에서 50% 익절했다. 알트코인도 70% 이상 고점에서 매도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ETF 승인이 큰 호재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우선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작년 초 2만 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 가격 형성하다가 2배 넘게 올랐고, 최근 글로벌 거시경제만 봐도 미국 주도로 나사, S&P 상승 잘하지만 한국, 중국은 연중 고금리 지속되면서 경기가 불안하고요. 코인으로 당장에 들어가는 자금이 제한적이고 2021년 불장처럼 폭발적이지 않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력들 계속해서 매도할 수는 없는 거고, 이후 연준 금리 방향성 제대로만 나오면 비트코인 재상승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47.5%, 이더리움 도면스 17%인데 이후 비트코인 도면스 직전 고점 가면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알트코인은 하락할 때만 같이 내리고 오를 때는 못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당장 하락 오는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또 코인을 매도했고요. ETF 승인 이후 8거래 연속 코인 매도했고, 새벽에 14,000개 코인베이스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3,900개 비트코인도 나머지 주소로 이동시키면서 이후 코인베이스에 추가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2022년 파산한 FTX 거래소가 ETF 호재에 파산 손실 줄이려고 보유코인 내다 팔고 있습니다. 총 10억 달러 1조 원치 매도를 했고요. 그레이스케일이나 FTX 같이 오래된 코인 세력들은 비트코인 44,000달러 이상에서 단기 고점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속적인 매도가 제동 걸려야 되는데 ETF 상장되고 단 하루도 안 쉬고 8거래 연속 매도 중이고요. 보유 코인만 53만 개 이상으로 시장에 공포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때 FTX 포함해서 많아야 2만 개 비트코인 시장에 물량 풀렸는데, 이 정도로 비트코인 하락 온 거면 롱 포지션도 많이 청산되었다는 의미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4만 달러 아래로 하락 오니까 24시간 롱 포지션은 210밀리언 청산되었습니다. 숏 포지션 32밀리언보다 6배나 많은 수치이고요. 4만 달러 핵심 매물대 뚫린 것도 있지만 다수의 투자자들 설마 ETF 호재 있는데 4만 달러 뚫리겠나? 4만 달러에서 상승할 것이란 롱 포지션 베팅이 늘어났던 거죠. 알트 투자에 이어서 코인 선물 비중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들 원하는 방향성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장입니다. 반등 올 것 같은 지점에서 파격적으로 내려가면서 롱 포지션 계속해서 청산시키죠. 중경투 작년 12월부터 선물 볼륨 높다, 적극적인 투자 안 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경투 메인에 50% 비트코인 44,000달러 익적 올려둔 것도 우리 중경투 가격들 손실 최소화 위해서고요. 코인 투자하실 때 여러 지표 보시지만 가장 1등으로 이렇게 선물 볼륨이 높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소 세력들 개인 투자 자금 안 들어오고 매도 중이다 판단되면 즉시 선물 대량 청산시키면서 시장 흔들기 들어가고요. 이후 거래량 낮아지면 거래소 손실은 더욱 커지니까 AI 자동 매매가 손실 최소화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거기에 크립토컨트 주대표는 지난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트윗 올리더니 이제는 5년 거래 OTC 장외 거래통에서 비트코인 매도 중이라고 트윗을 했고요. 여기 차트 보면 2018년 말 폭락장에서 가장 높게 장외 비중 상승했다가 이번에도 크게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공포 키우는 점은 5년 동안 코인 안 팔고 홀딩하는 세력들이 이제서야 매도한다는 거고요. 그레이스케일이나 FTX는 보유 자산 공개되고 얼마나 추가 매도할지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런 5년 고래는 지갑이 수십 개로 나눠져 있고 보유 코인도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5년 거래 시장가로 매도 안 하고 장외 거래로 팔아서 충격은 덜하다는 데 있고요. 거래량도 낮은데 시장가로 대량 이렇게 팔아
팔아버리며 롱 포지션 청산 지속되고 추가 하락이 클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조정에 코인 영향력 있는 인사들 예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비트맥스 거래소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매우 무거워 보인다. 4만 달러 무너지고 3월 29일 만기 돌아오는 풋옵션에 35,000달러 공매도 시작했다고 하락 관점 공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16년 불장에서도 30% 조정은 일반적이었고요. ETF 승인되고 49,000달러에서 39,000달러까지 이미 마이너스 20% 내려왔고 여기서 10% 추가 내려오면 아서 헤이즈 말한 35,000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합니다. 최근 코인 선물 볼륨도 높은 상태고 여전히 홀딩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크기 때문에 35,000달러 조정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비트코인 ETF가 한국 중국이 아닌 나스닥에 상장된 점은 큰 변수다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은 하는데 거대 세력들 신규 자금 진입하면 빠르게 반등할 여지도 남겨두는 거고요. 아스헤이즈 2021년 불장까지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FTX 거래소 파산되고 비트코인 16,000달러 하락 올 때는 10,000달러까지 폭 나올 것이다 예측하기도 했고요. 비트맥스 자신이 만든 거래소 미국 세력들한테 다 뺏기고 트위터로만 활동 중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듯 하고요. 혹시나 비트코인 35,000달러까지 내려가면 알트코인 하락은 더 커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 도면스만 봐도 22일, 23일 알트 하락은 컸지만 비트코인 도면스 47.5% 수치는 큰 변화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하락폭이 같다는 의미로 개인들이 ETF 승인 이후 여전히 홀딩하고 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10% 내리면 알트코인 20% 마이너스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는 안 팔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531년 고점 찍고 460빌리언까지 하락을 했고요. 피보나치 618 부근까지 내려놓았는데 펀더멘탈 약간 알트코인은 일반적이라면 빨간색 0.50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2021년 12월처럼 알트코인 오랜 횡보 이후 반등 온 거라 신규 자금 많고 당장에 패닉셀도 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2019년 금리 인하 직전에는 알트코인 반등 다운 상승 없었고 그냥 바닥까지 쭉 빠졌습니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는 있지만 2020년 반감기에도 즉시 오르진 않았고요. 2개월 횡보하면서 선물 롱숏 포지션 위아래 다 청산시키고 2개월 횡보하면서 그제서야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2월 다 돼가고 반감기 이후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요. 3개월 정도면 알트코인이 바닥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업비트 전체 하락 오는 코인들 보면 아스타, 센티널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1인치 네트워크, 미나, 가스, 작코인들 대량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하락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량만 봐도 비트코인 3천억, 비싼 거래소 합쳐도 5천억, 6천억 수준입니다. 아스타 2천억, 세이, 리플, 블러 1,000억씩 작년 10월 상승장보다는 거래량 증가했지만 ETF 승인 이후 빠르게 거래량 상승은 못했고요. 무엇보다 알트 거래량 빠르게 못 오른 것은 한국만 봐도 부동산 물가 상승에 현금 캐시 풍부한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 부동산 대출 갚는다고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ETF 호재로 일부 투자는 했지만 추가적인 자금 진입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트코인 가격 하락 오더라도 거래량 받쳐줘야지 빠른 상승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낮은 거래량 지속되면 알트코인 쌍봉 못 만들고 그냥 바닥까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무작정 반등 온다고 생각하고 피보나치만 보고 투자했다가 작년 7월 리플 부분 승소 때처럼 깜짝 반등 이후 바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 쉽지가 않다는 것은 환율에서 알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테슬라까지 하락은 오지만 원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12월보다 더 높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안 하고 5월로 연기를 해버리며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장 타격이 크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환율 차트에서 이렇게 작년 1월부터 저점 지키면서 올라오는 차트는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핵심 매물대에 걸려있는 상태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